안녕하세요. 배우고 나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활용도 100% 테마 프랑스어. 저는 엠마입니다. 오늘의 테마는 제과, 제빵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하면 바게트 또는 여러 가지 맛있는 디저트 종류 떠올리실 수 있으시죠? 자, 오늘은 제과, 제빵에 대해 살펴볼 텐데 한국에서는 사실 이 두 가지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이 두 가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때문에 구분하는 방법부터 제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제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의 주인공 단어 빠르게 살펴본 뒤에 같이 뒤쪽에서 발음까지 연습해 볼게요. 먼저 제과는 la pâtisserie, la pâtisserie 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제빵은 la boulangerie, la boulangerie 라고 해줍니다. 사진만 봐도 약간 차이점을 캐치하실 수가 있으시죠? 자, 포인트 테마 어휘로 들어가서 첫 번째 스텝, 제과와 제빵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먼저 제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블렁제리라고 하면 많이 익숙하시죠? 보통 빵집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프랑스어에서 왔습니다. 자, 제대로 된 발음은 la boulangerie, la boulangerie 라고 해줍니다. 빵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제빵 또는 이렇게 생긴 주로 우리 식사와 곁들여 먹는 달지 않은 빵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La boulangerie. 자, 그러면 이런 빵들을 만드는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 제빵사라고 할 수 있겠죠? 역시 아주 닮은 형태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먼저 남자 제빵사는 le boulanger, le boulanger 라고 해주고 여자 제빵사는 끝에를 살짝 발음해서 la boulangère, la boulangère 라고 발음해 줍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le boulanger, la boulangère. 자, 이렇게. 그 다음 제과, 제과점 하면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통 사진을 보면 알 수가 있듯이 디저트류라던가 케이크와 관련된 그런 종류의 모든 빵들을 제과라고 부릅니다. 읽을 때는 la pâtisserie, la pâtisserie 라고 해준다. 역시 제과점을 지칭하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케이크류의 디저트를 만드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 많이 익숙한 단어가 등장할 거예요. 우리 파티쉐라고 보통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나오죠? 고급 레스토랑에 디저트를 만드는 사람. 자, 이 사람을 제과사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어로는 le pâtissier, le pâtissier 해주면 이게 바로 남자 제과사, 남자 파티쉐.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la pâtissière, la pâtissière. 역시 끝에 부분을 살짝 더 발음해 준다라는 거. 남자 파티쉐, le pâtissier. 여자 파티쉐, la pâtissière 라고 해준다. 자, 이제 큰 차이점은 살짝 구분을 해봤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제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질게요. 두 번째 스텝, 제빵입니다. 자, 제빵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할 중점적인 단어는 빵이에요. 빵,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한국인들이 떠올릴 수 있는 모든 달콤한 그런 빵들이 아니라 주로 식사와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달지 않은 그런 빵을 의미합니다. 자, 단어를 살펴볼 텐데 도금에는 제가 르뺑이라고 적었어요. 그런데 발음은 사실 뺑과 빵 사이, 빵에서 약간 콧소리를 내주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읽을 때는 르빵, 르빵.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르빵.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잘 알고 있는 바게트. 바게트도 빵의 한 종류인데 길다란 빵을 의미하죠. 사실 이 바게트라는 단어는 막대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막대기처럼 생겼네. 막대기 빵은 바게트. 한번 프랑스어로 제대로 발음해 볼까요? La baguette, la baguette. 한 번 더. La baguette. Très bien.
자, 이렇게 두 가지 대표적인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추가로 물롱주리 하면은 달지 않은 빵을 보통은 의미하지만 우리가 아침에 먹을 수 있는 페스츄리와 관련된 빵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 요거는 비엔나풍의 빵이라고 해서 이렇게 읽어줍니다. La viennoiserie. La viennoiserie. 자, 요거는 비엔나 쪽에서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다양한 빵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법한 두 가지 빵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프랑스에서 만든 빵이라고 잘 알고 있는 크루아상, 역시 비엔나풍의 빵 중에 한 종류입니다. 이 크루아상은 원래는 초승달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초승달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크루아상. 자, 제대로 발음해 볼게요. Le croissant. Le croissant 이라고 읽어준다. 자, 한 번 더. Le croissant. 자, 두 번째로는 역시 페스트리 종류, 역시 버터가 많이 들어가고 안쪽에는 초콜릿 바가 두 개 길게 들어가 있어서 아침 식사로 주로 많이 먹는 그런 달콤한 빵입니다. 자, 이 초콜릿 빵은 Le pain au chocolat라고 해서 우리 앞서 살펴봤던 빵이라는 단어에 쇼콜라, 딱 봐도 이거는 초콜릿이죠. 쇼콜라를 연결해 줍니다. 이때 보통 재료가 들어가는 경우는 오로 연결을 해준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가 잘 많이 들어봤던 뺑 오 쇼콜라. 자, 제대로 된 발음은 Le pain au chocolat. Le pain au chocolat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빵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럼 세 번째 스텝. 제과로 한번 가볼게요. 제과는 주로 케이크 종류의 디저트류를 제가 제과라고 한다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죠. 자, 여기서 중점적으로 알아야 할 단어는 케이크입니다. 프랑스어로는 케이크를 이렇게 말합니다. Le gâteau. Le gâteau. 한 번 더. Le gâteau. 이렇게 케이크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겠죠. 여기서 프랑스 하면 떠올릴 법한 그런 제과류를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읽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익히 그 이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프랑스식 발음으로 연습만 해주시면 되겠죠. 먼저 마카롱입니다. 마카롱은 겉보기에는 조금 딱딱하게 생겼는데 씹으면 엄청 부드러운 그런 식감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의 대표 간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Le macaron. Le macaron. 자, 두 번째, 마들렌 역시 유명하죠. 프랑스의 대표 과자라고 할 수 있는데 조개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레몬 향이 나는 카스테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 대용으로 역시 우유와 함께 많이 먹기도 해요. 읽을 때는 La Madeleine, La Madeleine 라고 해준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에클레어라고 하는데 베이비슈 아시죠? 베이비슈와 같은 그런 형태인데 모양이 조금 더 길다랗게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에클레어는 레클레르, 레클레르라고 발음을 해주는데 이때 레클레르 요거는 번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왜 번개라는 단어에서 이 빵 이름을 붙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너무 맛있어서 번개처럼 빨리 먹는다 라고 해서 번개, 레클레르 라고 부른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크림 브릴레. 자, 이름만 보면 크림 브릴레 왠지 좀 우아해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 화장품 파트에서 크림이라는 단어 배웠었죠? La crème, la crème 라고 해주고 여기에 브릴레를 붙여주면 브릴레는 그을린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그을린 크림. 사진만 봐도 위쪽이 살짝 탄 것 같네, 그을린 것 같네 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크림을 윗부분에 살짝 바삭하도록 태워준 그런 디저트를 크림 브릴레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La crème brûlée. La crème brûlée. 자, 여기까지 제과 종류들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 스텝, 관련 표현이에요.
우리 여러 가지 빵 종류 그리고 케이크 종류들 살펴봤는데 이런 것들 빵집에 가서 내가 뭐 하나 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에 숫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1개, 2개, 3개 우리가 배운 내용들과 연결해 보는 시간 가질게요. 먼저 우리 크루아상 하면 르 크루아상 이라고 한다 라는 거 앞서 배웠는데 크루아상 1개라고 할 경우에는 앞쪽에 앙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르 빼주고 앙 크루아상 앙 크루아상 해주면 이게 바로 크루아상 1개. 자, 2개 가볼까요? 2개는 조금 더 쉬워요. 이 하면 프랑스어로는 두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두 크루아상 두 크루아상 크루아상 2개. 자, 3개 같은 경우는 3 토아라고 해줍니다. 역시 연결해서 토아 크루아상 토아 크루아상.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런데 주의해야 할 내용이 하나 있어요. 바게트 같은 경우에는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앙이 아니라 윈이라는 형태를 씁니다. 발음에 살짝 주의해 주시면 돼요. 바게트 1개는 앙이 아니라 윈 바게트, 윈 바게트. 2개, 3개, 4개부터는 모두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2개는 두 바게트, 앞서 살펴본 두 그대로 연결을 해주면 된다. une baguette, du baguette.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활용하기로 들어가 볼게요. 빵이나 케이크 구매하기. 자, 우리가 프랑스의 한 빵집에 갔다라고 상상을 하고 먼저 봉주어 인사를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빵들이 놓여 있을 텐데 이 빵들 오늘 우리가 배운 어휘들을 활용해서 아, 이게 어떤 빵이구나 라는 거 살짝 이해를 해보고 그 다음에 주문하는 과정까지 한번 쭉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가 4가지 빵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깡파뉴, 시골빵입니다. 시골빵이라고 하는 이유는 보통 정제되지 않은 빵을 밀을 사용해서 겉에는 살짝 바삭하고 안쪽에는 아주 부드러운 식감을 가진 그런 빵이기 때문에 시골빵이라고 주로 불러요. 자, 쭉 단어를 살펴보니까 르빵, 우리 배운 단어죠? 빵. 그리고 뒤쪽에는 깡파뉴, 깡파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골이라는 뜻이에요. 시골의 빵 해서 le pain de campagne, le pain de campagne라고 해준다. 두 번째는 곡물빵입니다. 곡물이 들어있는 빵, 주로 어떤 재료가 들어가면 오를 써준다라고 했었죠.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주로 오, 발음은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연결해서 le pain aux céréales. 곡물은 시리얼이라고 하기도 하죠.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le pain aux céréales. 세 번째는 초콜릿 케이크. 케이크 중요한 단어였죠. le gâteau, le gâteau라고 해주고 역시 초콜릿이 들어있는 케이크니까 오를 사용해서 연결을 해줬어요. le gâteau au chocolat, le gâteau au chocolat. 마지막. 자, 요거는 안 배운 단어인데 안 배워도 여러분들이 유추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레몬 타르트. 타르트는 la tarte, la tarte라고 발음을 해줍니다. 역시 재료가 뒤쪽에 나오기 때문에 오로 연결을 해주고 citron 해주면 레몬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단어 몰라도 사실 보기만 해도 알 수가 있겠죠. 쭉 연결해서 읽어보면 la tarte au citron, la tarte au citron 이라고 해줍니다. 자, 이렇게 이름들이 쭉 나와 있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문을 한번 해볼게요. 주문을 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딱 2가지 표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는 무엇을 원합니다 라고 할 때는 je voudrais, je voudrais 라고 해줍니다. je 하면 저는, voudrais 하면 원합니다. 공손한 표현이에요. 자, 이걸 활용해서 저는 곡물빵 1개를 원합니다 라는 문장 만들어 볼게요. 사실 한국말로는 저는 무엇을 원합니다 이렇게 잘 말하지 않죠. 한국말에서 뭐뭐 하나 주세요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원합니다. je voudrais 먼저 해주고 곡물빵 1개를 원한대요. 수량 표현 un
더해서 뒤쪽에 앞서 배운 곡물빵이라는 단어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확인해 볼까요? Je voudrais un pain ou céréales. 저는 원합니다. 한 개의 시리얼빵, 요거 곡물빵이죠? 한 번 더 읽어보면 Je voudrais un pain ou céréales. 자, 두 번째 표현입니다. 조금 더 간단한 표현이에요. 영어의 please와 똑같은 표현. S'il vous plaît, s'il vous plaît 라고 해주면 이게 바로 부탁해요 라는 뜻입니다. 이 경우는 앞쪽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말한 다음에 그 뒤쪽에 부탁합니다, please 같은 느낌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초콜릿 케이크 한 개 역시 앙 해주고 초콜릿 케이크. 그 다음 s'il vous plaît 연결하면 되겠죠? 확인해 보면 un gâteau au chocolat, s'il vous plaît. 초콜릿 케이크 하나 부탁합니다. Un gâteau au chocolat, s'il vous plaît.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표현만 잘 기억하면 여러분들 빵이나 케이크 주문하는 거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 배운 중요한 단어들 한번 떠올리는 시간 가져봐야겠네요. 복습 시간입니다. 먼저 제빵 또는 빵집 뭐라고 했었죠? 블랑제리가 아니라 제대로 된 발음으로 la boulangerie, la boulangerie 라고 해주고 제과 또는 제과점은 la pâtisserie, la pâtisserie 라고 하더라. 세 번째, 빵은 정말 쉬웠죠? 살짝 콧소리 넣어서 le pain, le pain. 마지막 바게트는 그대로 la baguette, la baguette 라고 해주더라. 그 다음 크루아상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le croissant, le croissant. 그리고 케이크 정말 중요한 단어였어요. 케이크는 le gâteau, le gâteau. 마카롱 같은 경우 자 스펠링은 어렵지 않죠? le macaron, le macaron. 마지막 크림 브릴레는 살짝 그을린 크림이라고 했죠? la crème brûlée, la crème brûlée. 문장까지 잡고 갈게요. 저는 곡물빵 한 개를 원합니다. 저는 원합니다. Je voudrais un pain ou céréales. 그리고 초콜릿 케이크 한 개 부탁합니다 할 때는 먼저 말하는 거죠. Un gâteau au chocolat, s'il vous plaît. Un gâteau au chocolat, s'il vous plaît. 라고 해준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셨죠? 다들 수고하셨고 우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테마로 만나요. 차오!